여러분은 농구할 때 어떤 브랜드를 신고 농구를 하시나요?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혹시 엔드원은 아시나요? 길거리 농구를 서포트해서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로 등극한 유일무이한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나이키를 능가할 수도 있었던 이 브랜드는 왜 사람들 뇌리에서 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길거리 농구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엔드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높이 날아가는 브랜드도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날개가 없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키를 능가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되었으니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등극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나 언더아머의 하청업체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서 스포츠 종주 국가로 재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엔드원 브랜드는 원래 농구에서 파울을 얻어내면 슛을 쏘았을 때 부가적으로 자유투 하나를 더 얻어내는 상황을 일컫는 길거리 농구에서 유래됩니다. 엔드원은 1993년 미국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3명의 대학원생들의 프로젝트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은요, 차 뒷자리에다가 티셔츠를 팔고 길거리를 다니게 됩니다. 이 브랜드는 그 슬로건, 그 안에 티셔츠 안에 그림과 슬로건이 있는데요. 통과, 당황하지 마세요. 뭐 이런 농구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티셔츠를 채택하고 그것을 세상에 이제 공포하고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1993년도입니다. 엔드원은 길거리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항상 코트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는 무명의 선수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엔드원의 브랜드는 일명 쓰레기 토크 티셔츠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푸트라커라고 하는 유명 스포츠 전문점에서 판매가 되었고 2년 차에는 전국 1,500개 매장에서 판매가 되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가 되죠. 미국 내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티셔츠에 도발적인 문구를 많이 썼다는 거죠. 도발적인 문구. 그래서 사람들, 특히 길거리 농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가장 짱이었던 그런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창립 당시에 엔드원은 유사한 타 브랜드와의 차별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화려한 드리블 그리고 개개인의 농구 실력에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의 길거리 농구 선수, 소위 스트릿 볼러들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적당한 그 티셔츠 문구를 계속 만들어낸 거죠. 패스하자, 덜 쪽팔리게. 뭐 이거 한국말로 다시 의역한 건데 그 당시 젊은이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여기 티셔츠에다 집어넣은 거죠. 대단한 그 도발적인 티셔츠였는데 이 티셔츠들이 그 길거리 농구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브랜드 캐릭터가 얼굴이 없는 그러한 그 건장한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인종도 없는 아이콘을 만든 거예요. 얼굴도 없고 인종도 알 수 없는 그 아이콘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스트리트 볼러들에게 자신감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누구에게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길거리 농구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들만의 DNA가 된 셈입니다. 1996년 중반에는 듀얼 가드의 플레이 스타일로 아주 많은 NBA 팬들의 기대를 샀던 스테판 마버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신발,
정확히는 농구화를 공개하면서 신발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엔드원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길거리 농구와는 인연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998년 뉴욕주에 위치한 퀸즈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마르퀴즈 켈리라고 하는 농구 코치가 엔드원 회사로 스트릿볼러들의 화려한 묘기를 담은 영상,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게 되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1998년도에 찍은 거니까 워낙 영상의 화질이 상당히 낮은 아주 저품질의 비디오 테이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모를 통해서 이 테이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흥분하게 만들게 된 거죠. 1998년도 스킵 테이프라고 불리어지는 이 테이프가 탄생하면서 엔드원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 발자국 나서게 됩니다. 스킵 테이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죠. 스트리트볼 묘기를 담은 저품질의 비디오 테이프 사본 5만 개를 편집 그리고 재인쇄해서 농구 캠프, 진료소, 음반사 등을 통해서 전 미국을 배포하게 됩니다. 테이프는 즉시 농구계의 화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이듬해 1999년도 더 믹스테이프 투어라고 하는 전 미국을 여행하면서 농구 경기를 벌이는 것을 또 촬영하게 됩니다. 새롭게 만든 믹스테이프를 만든 엔드원은 1999년 여름 풋 액션과 제휴해서 믹스테이프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고, 풋 액션은 운동화 그리고 의류를 구매할 때 믹스테이프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고, 농구 팬들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엔드원 브랜드를 알리게 되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3주 동안 약 20만 개의 테이프가 배포되면서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믹스테이프는 미국 소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판촉 이벤트의 사례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점을 유의 깊게 연구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우리 신발 업계에서 채택할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믹스테이프 성공을 위해서 엔드원은 매년 여름에 다음 믹스테이프를 출연할 스트릿볼 레전드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2000년 덩크 콘테스트가 진행된 해에 엔드원은 그야말로 위대한 신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 시즌까지 엔드원은 NBA 지지자들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는 출범 8년 만에 이루어낸 크나큰 성과였습니다. 2002년 여름 투어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30개국 이상으로 넓혀졌고요. 130개국 그리고 지역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30개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왔을 것 같은데요. 매년 전설적인 스트리트 볼러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1대1로 최고인 스트리트 볼러들과 새로운 도전, 그리고 후속 믹스테이프를 위한 많은 영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NBA가 농구 시즌을 소유하는 동안 엔드원은 여름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이 완전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도 끝이 있다고 할까요? 2004년도 3명의 동업자 중에서 제조 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신발 담당 창업자가 대만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몸 상태가 아주 최악이고 동시에 다른 창업자들과 불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매출이 본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005년도 이 세 사람은 사업체를 다른 업체한테 몰래 매각하게 됩니다. 몰래란 단어가 맞는데요. 이 계약 중인 스트리트 농구 선수들에게 미리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급하게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이 브랜드의 명성은 이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유통무당 김용호가 이 브랜드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스토리가 있고 재미있는 스포츠가 탄생한다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등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신발 제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스토리 텔링,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디지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브랜드를 더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를 뛰어넘는 그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곧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의 그 스토리, 성공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탄생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